안녕하세요.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품 믹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죠? 이 제품 믹스는 우리가 다양성하고 그 다음에 비용 측면에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양성이 많게 다양하게 제품을 제공하면 제공할수록 고객의 만족도는 높지만 비용 측면 때문에 그렇게 무한정으로 다양하게 할 수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수준의 고객의 니즈나 원칙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품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너무나 제품이 다양하면은, 브랜드가 다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냐면요. 자기 침식, 자기 잠식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기 잠식.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금 LG 건강에서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를 내놓는 이유는 경쟁자의 브랜드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경쟁자의 브랜드가 예를 들어서 LG 말고 뭐가 있나요? ABC 브랜드가 있다. ABC 브랜드를 선택할 사람이 이런 걸 선택을 하면은 다양한 게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쟁사의 브랜드보다 우리 제품을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브랜드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건데,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이 드봉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WH를 쓴다. 이건 뭐죠? 우리 제품끼리 경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잠식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다양하게 우리가 제품 브랜드를 내놨을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원래 목적인 경쟁사의 선택 대신에 우리를 제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제품끼리 경쟁을 하게 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제품 믹스를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제품과 관련돼서는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뭐다? 브랜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브랜드란 개념 처음 들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브랜드. 그죠?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자, 브랜드가 뭔가요? 브랜드를 뭐라고 생각하죠? 한번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브랜드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말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사실은 이 브랜드를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브랜드. 그래서 브랜드하고 제품이랑 다르죠. 브랜드 제품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브랜드랑은 뭐냐? 제품의 뭐예요? 얼굴이에요. 제품의 얼굴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브랜드란 건 뭐냐면 경쟁사의 유사 제품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 또는 상징물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브랜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요. 브랜드란 게 뭐냐면 경쟁자의 유사 제품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과 상징물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브랜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커피 마시죠? 커피 마십니다. 커피의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커피 브랜드 중에서 하나 스타벅스라는 게 있죠. 스타벅스 같은 거 보면은 초록색 긴 머리 여자,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초록색 머리 여자 있죠. 요즘엔 또 까만색 머리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그런 경우 많이 해요. 스타벅스를 마시는 사람은 스타벅스라는 커피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의 문화를 소비한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즘에 이제 투고로 해서 이제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죠. 그럼 이제 뉴욕 사람들이 일이 바쁘니까 커피를 마실 때 들고 다니면서 막 커피를 많이 마셨거든요. 그럴 때 이제 거기에 들고 다니는 컵에 초록색 긴 머리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할리우드 영화 이런 데서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나도 그런 문화를 동경하게 되고, 그러면 나도 스타벅스 그러한 긴 머리, 초록색 긴 머리 여자를 다 그려져 있는 커피를 막 갖고 다니면 마치 내가 뉴요커가 된 느낌? 미국의 굉장히 멋있는 브랜드, 멋있는 패션, 문화를 소비하는 느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딱 그 뭐지 스타벅스 딱 매장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딱 놓고 공부하고 있으면 내가 굉장히 아주 고급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게 뭐죠? 브랜드인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원두, 2, 30원짜리 원두 커피를 마시는 거거든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이 브랜드라는 것을 결국 뭐냐면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브랜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브랜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브랜드를 고객들한테 어떻게 인식시켜 주느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브랜드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브랜드를 고객들한테 인식시켜 주는 브랜드를 고객들한테 차별화성을 주는 그러한 활동을 우리가 브랜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가 창출하는 가치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브랜드 자산, 브랜드 에퀴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소비를 해요? 브랜드를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뭐라 그러죠? 등골 브레이커, 노스페이스, 그죠? 엄밀하게 따지면은 본 잠바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노스페이스란 브랜드를 소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죠? 그래서 노스페이스란 브랜드를 소비하면서 나는 노스페이스 입는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명품 같은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씩 가다가 이제 아주 고급 그 뭐죠? 그 양복 같은 걸 구매할 때가 있어요. 뭐 아이들 결혼식이라든가 하면 그런 거 구매하게 되죠. 그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비싼 옷은요 관리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뭐 친환경 제품이라 그래서 조금만 비가 와도 어떻게 되죠? 구김도 잘 가고 뭐 아주 나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돈을 지불하는 건 뭐죠? 그 브랜드를 내가 소비함으로써 나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고 어떻게 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브랜드를 사람들이 뭐죠? 좋은 브랜드로 인식을 하게 되면 가격 프리미엄을 가질 수가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을 붙여도 어떻게 되죠? 고객 입장에서는 그 제품을 기꺼이 소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브랜드 관리 때문에. 브랜드 자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떤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는 이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세일을 안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세일을 하게 되면은 저렴하게 그 제품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 자체를 아예 뭐죠?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팔리면은 그걸 그대로 뭐죠?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세일을 하기보다는 뭐를 위해서? 브랜드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시모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 브랜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자,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한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데, 두 사람의 달리기 능력은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달리기 능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이 달리기 능력이 똑같아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어떠한 운동화를 신었냐면요. 최신의 나이키 운동화를 신었어요. 몇십만, 뭐 30만 원, 40만 원 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져서 쿠션도 좋고 달리기 할 때 최적화되어 있는 아주 비싼 그런 뭐 3, 40만 원짜리 나이키 신발을 신은 거예요. 그죠? 또 한 사람, B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런 운동화를 신지 못했고 남대문 시장에서 뭐 한 3, 4만 원짜리, 2, 3만 원짜리 뭐 저렴한 신발을 신은 거예요. 그죠? 두 개, 그러니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다 달리기 능력이 똑같은데 A라는 사람은 최고급 그 나이키사의 운동화를 신고 B라는 사람은 아주 저렴한 시장 제품의 그런 운동화를 신었다. 두 사람이 달리기를 한다. 100m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누가 더 속도가 기록이 좋을까요? 전제 조건은 뭐예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맨발로서 달리기 할 때 달리기 능력은 똑같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은
최고 달리기에 적합한 최신의 신발을 신었고 B라는 사람은 아주 싸구려 뭐죠? 저렴한 시장 제품을 신었다.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자, A라는 사람 최고의 기술력이 된 나이키 신발을 신고 뛴 사람이 기록이 좋았을 것이다. 흔들어 보세요. 내리세요. 자, B라는 사람 그 시장 제품, 저렴한 제품을 신고 뛰었다. 그 사람이 더 기록이 빠를 것이다. 흔들어 보세요. 내리세요. 당연히 어떻게 됐죠? 최고로 과학적으로 만들어지고 비싼 나이키 신발을 신고 뛴 사람이 훨씬 더 기록이 좋아지겠죠. 이성적으로.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사람이 적고 시장 제품 신발을 신는 B 사람이 기록이 더 좋았어요. 놀랍죠? 그죠?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A라는 사람은, 나이키 신는 사람은 비싼 신발 신었잖아요. 그래서 신발 옆에 붙여있는 그 나이키 심벌, 그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달리면 어떻게 되죠?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뛴 거예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뭐죠? 굉장히 싸구려 신발 신었거든요.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내가 싸구려 신발 신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브랜드를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발을 막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결국 기록이 높아졌다. 그런 웃지 못할 결과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에 대한 얘기죠? 브랜드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되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하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믿거나 말거나죠. 예.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브랜드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개념이냐면요. 그 브랜드 인지도라는 개념이 있고 브랜드 태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브랜드 인지도라는 건 뭐냐면, 브랜드 인지도에 대해서 브랜드 레코그니션, 브랜드 제인이라는 개념이 있고 브랜드 리콜, 그러니까 브랜드 회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레코그니션이라든가 브랜드 리콜을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가 브랜드 인지도가 얼마나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 그 다음에 브랜드 인지도의 종류인 브랜드 리코그니션, 한국말로 하면 브랜드 제인, 그 다음에 브랜드 리콜, 브랜드 회상, 그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개념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브랜드 제인, 브랜드 리코그니션은 뭐냐면요, 어떠한 브랜드를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인식하느냐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 그러면 나이키가 뭐하는 제품이다,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새로운 제품의 브랜드를 딱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죠?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어떤 건지 모르죠. 그게 이제 브랜드 레코그니션, 브랜드 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브랜드 리콜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보다 더 확대된 개념이에요. 운동화, 그럼 운동화에 생각나는 브랜드 네임이 막 생각나죠. 뭐 나이키, 뭐 아디다스, 그다음 뭐 뉴발란스, 이런 것들. 그게 브랜드 리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 계열을 이야기했을 때 떠오르는 브랜드 네임을 우리가 브랜드 리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브랜드 리콜이 브랜드 레코그니션보다 더 뭐죠? 확대된 개념이고, 이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브랜드 회상, 리콜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업에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나이키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이 다양하게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결국 뭐냐면 브랜드 관리 일종으로서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4P의 첫 번째 얘기, 그 프로덕트에 대한 이야기는, 프로덕트는 단순히 유형의 제품뿐만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도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프로덕트 믹스를 통해서 다양한 제품을 우리가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그럴 때 프로덕트 믹스를 할 때는 우리가 그 다양성과 비용의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양하게 그 제품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과 관련해서 또 이제 브랜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브랜드라는 건 뭐냐면 경쟁사의 유사 제품과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뭐죠, 이름이나 상징물을 우리가 브랜드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 관리를 함으로써 고객이 그 브랜드를 통해서 쉽게 우리 제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활동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는 뭐냐면 이 제품은 이러한 그 뭐죠,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그래서 우리 제품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다음 제품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기에 이미 뭐죠? 다른 제품을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그러니까 성장기부터 고려를 해서 성숙기에 바로 다음 제품을 대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죠? 제품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으로서 뭐죠?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4P, 첫 번째 이야기 프로덕트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야기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프라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란 건 뭐냐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가격 결정. 자,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건 두 개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생산자, 하나는 소비자. 그죠? 생산자 입장에서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원가에다가 더하기 뭘 합니까? 적정 이윤을 붙여서 가격을 우리가 형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원부자재 가격이 1,000원이 10,000원이 들었다. 그럼 우리가 이윤을 20%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10,000원에 20% 이윤을 더한 12,000원이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생산자 입장에서 가격이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아, 가격. 소비자의 입장에서 적정한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제품의 가치가, 효용 가치가 가격을 결정해 줍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어떠한 제품을 10,000원에 샀다라는 얘기는 그 제품이 10,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그 제품이 내가 소비자가 인식하기에 9,000원밖에 안 된다. 그럼 10,000원 주고 사겠습니까? 절대로 사지 않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란 건 뭐냐면은 그 제품에 대한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랑 소비자랑 다르죠.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수요와 공급선에서,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가격은 수요와 공급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비싸게 가격을 비싸게 붙이고 싶겠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싸게 사고 싶겠죠. 그러면 생산자가 예를 들어 처음에 가격을 10,000원에 붙였다. 그럼 가격이 잘 안 팔린다, 소비가 안 된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죠?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떨어지고 9,000원에서 8,000원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요가 어떻게 되죠? 점점 늘어나겠죠. 그럼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가 딱 만나는 시점, 거기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가 점점 늘어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거기에 따라서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을 생각을 할 때는 생산자의 입장하고 소비자의 입장이 다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케팅 할 때 중요한 거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격을 우리가 설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가가 아무리 적게 들어가도 소비자가 인식하는 가치가 높다면 비싼 가격을 기꺼이 지불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가격을 얘기할 때 우리가 명품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명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요, 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명품 중에서 뭐 프라 뭐 다 이런 브랜드가 있죠. 프라다라는 브랜드를 보시면은 가방을 보시면 프라다라는 브랜드가 되게 어떻게 이제 가방이 만들어지냐면 검정색 나일론 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보면 되게 뭐라 그럴 거죠, 그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까만 나일론 천 같은 걸로 가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격을 얼마 받느냐? 100만 원 넘게 받아요. 조그만 가방도.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가방을 사서 다 제품을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서 동대문이나 남대문에 가서 똑같은 걸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까만 천조각으로 가방을 만들면은 원부자재 가격 얼마 안 돼요. 그 원부자 가격 틀림없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한 3, 4만 원 된다. 그럼 3, 4만 원, 원부자재 가격이 3, 4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가격을 100만 원에 붙여도 고객이 산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뜻이죠? 고객 입장에서는 프라다란 명품을 사면은 가치를 원부자재 3, 4만 원 그 이상으로서 인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원부자재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고객이 그 제품에 대해서 가치를 그렇게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제품에 대한 가치는 누가 부여를 하는가? 고객이 부여하는가? 고객이 부여하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 제품에 대한 가치는 누가 부여를 해요? 기업에서 광고 활동,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고객을 세뇌시키고 그 세뇌된 결과로서 고객이 그 제품의 그 브랜드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명품이 좋은 거다, 비싼 거다, 이거를 소유하는 거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일부 극소수의 사람만 이것을 살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마케팅 활동으로서 고객들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은 그 제품을 사면은 비싸다고, 가치가 있다고, 나의 위치가 높아진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실제로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브랜딩이 중요하고 브랜드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은 회사가 만들어 놓은 브랜드의 가치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소비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씩 가다 집안 얘기하겠어 미안한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뭘 사려고 해요. 옷을 산다. 가방을 산다. 그럼 대부분이 옷을 살 때, 가방을 살 때 제가 물어봐요. 당신 이거 왜 사냐? 그러면 이뻐서 산대. 그럼 제가 얘기하죠. 물건은 이뻐서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집사람한테 혼나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합리적으로 이게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뻐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걸 왜 이쁘다고 느끼느냐? 생산자가 그렇게 마케팅 활동으로서 계속해서 고객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바지도 보시면요. 바지통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그러죠. 그건 왜 그래요? 생산자가 그렇게 자꾸만 유도시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스키니 바지 같은 거 많이, 좁은 바지 많이 입는데 그거 많이 입다가 계속해서 스키니 바지만 팔면 어떻게 되죠? 기존의 사람들이 많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더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폭 넓은 바지를 유명인을 입게 만들어요. 그럼 처음에 보면 되게 이상해요. 굉장히 어색해요. 근데 유명한 사람, 연예인이 하니까 처음에 어색한데 자꾸만 보면은 좋아 보이고 자꾸만 보다 보면 그거를 쫓아해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좋아해서 그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마케팅 활동에 내가 세뇌당해서 그게 좋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만큼 뭐죠? 마케팅 활동이 중요하고 따라서 그렇게 제품에 대한 가치 자체조차도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산자의 광고 활동, 마케팅 활동에 의해서 우리가 세뇌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되는 거다. 만약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아마 그 경영 활동이 일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가격은 생산자랑 소비자랑 다른 관점에서 인식할 수가 있고 소비자는 그 제품의 가치, 느끼는 가치만큼 가격을 지불할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가격은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결정이 됩니다. 가격 전략이에요. 먼저 고객 관점에서 보면요. 직접적 가격 차별과 간접적 가격 차별이 있어요. 직접적 가격 차별과 간접적 가격 차별. 이거 뭐냐면요. 직접 가격 차별은 뭐냐면은 같은 제품인데 가격을 달리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같은 제품인데 가격을 달리하는 거. 예를 들어 봅시다. 영화 같은 거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영화 같은 경우 조조 할인 같은 거 봅니까? 자, 조조 할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반값이죠. 요즘에 이제 영화가 한 10,000원이라고 보면은 조조 할인 한 5,000원 정도 되죠. 5,000원, 6,000원? 그죠? 자, 조조 할인은 일반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것보다 제품이 가격이 좀 달라요. 똑같죠? 똑같은 영화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품은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그게 뭐죠? 직접 가격 차별이에요. 직접. 같은 가격, 같은 제품, 다른 가격을 우리가 직접적 가격 차별이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 가격 차별은요. 아까 여기서는 제품이 같았죠. 이건 뭐요? 제품 자체를 조금 차별화하면서 다른 가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음식점에 같은 데 가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 보면은 삼성 제품 같은 경우 보면 SM3, SM5, SM7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SM3나 SM5나 SM7 같은 경우는 제품이 조금씩 다르죠.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가격을 달리 붙이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간접 가격 차별이다. 그러니까 제품을 조금 달리하면서 가격을 달리 붙이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고객 차원에서는 직접 가격 차별, 간접 가격 차별. 그러니까 같은 제품을 제공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는 거. 그다음에 제품 자체를 조금씩 차이를 두면서 제품을 먼저 가격을 달리하는 거.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제품 측면에서는 묶음 가격과 캡티브 프로덕트 가격이 있어요. 이건 뭐냐? 묶음 가격은 뭐냐면요. 세트 판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의점 참 패스트푸드점에 가면은 맥땡땡이라든가 그다음 햄버거 가게 같으면 세트 가격 먹죠. 세트로 보시면 뭐죠? 햄버거랑 그다음 프렌치 프라이 그다음에 콜라 음료수 세 개가 합쳐서 묶음 가격으로 팔죠. 그죠? 묶음 가격으로 팔면 가격이 좀 다운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더 많이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많이 못 먹더라도 내가 사실은 햄버거만 먹고 싶은데 프렌치 프라이를 먹고 싶지 않은데 묶음 가격은 내가 햄버거만 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죠? 괜히 이거 묶음 가격을 하면 더 많이
살 것 같으니까 가격이 많이 싸지니까. 그래서 우리 슈퍼마트나 이런 것도 묶음으로 파는 거 많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묶음 가격으로 살 경우에는 더 단가가 쌀 것이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그 마트 같은 데서 묶음 제품이 더 비싼 경우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마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묶음 가격을 하면 가격이 좀 단가가 싸지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캡티브 프로덕트 가격은 뭐냐면요. 제품을 싸게 팔고 유지할 때 드는 걸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게 캡티브 프로덕트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프린터를 봅시다. 프린터는 싸게 팔고 잉크는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 제품 프린터를 사면은 당연히 뭐죠? 잉크는 우리 걸 사야 되겠죠. 그게 이제 캡티브 프로덕트 가격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유인 가격으로 저렴하게 팔아서 우리 제품을 사게 한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한 그 소모품을 비싸게 받는 거를 우리가 캡티브 프로덕트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간 관점에서는 침투 가격과 스키밍 가격이 있어요. 침투 가격은 뭐냐면요. 처음에 시장에 들어갈 때는 저가로 들어갔다가 고객들의 인식이 좋아지면 가격을 높이는 것을 침투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침투 가격을 쓴 것이 뭐냐면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미국 시장이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냐면은 그러니까 중저가 제품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그래서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그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자동차를 파는 회사다고 인식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첫 번째 제품이 뭐였었냐면요. 그 제네시스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그 현대자동차가 그 뭐죠 미국의 제네시스를 팔 때는 제네시스의 마크에 현대차를 안 붙였어요. 그리고 뭐를 붙였어요? 제네시스만 붙여서 팔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 고객들한테 현대자동차는 중저가 가격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인식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그러니까 현대 제네시스가 경쟁 제품으로 삼았던 게 벤츠나 혹은 뭐 BMW와 같은 유럽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성능은 그거랑 똑같이 하고 그랬을 때 그러한 성능 제품이 얼마에 팔리고 있었냐면 6만 불에 팔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종류의 제품을 제네시스를 얼마에 팔았냐? 4만 불에 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죠? 저렴하게 출시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객들이 그 제품을 써보니까 가격도 저렴한데 그 성능 같은 경우는 뭐 유럽 제품이랑 큰 차이가 없다. 라고 이제 고객들이 인식을 좋게 되고 그랬을 때 점점 가격을 높이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투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유니클로도 그런 거죠. 초기에는 굉장히 싸게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가격이 더 이상 싸지지 않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그것도 뭐죠? 침투 가격이. 시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싸게 들어갔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격을 점점 올리는 거. 그게 침투 가격이에요. 반대되는 게 스키밍 가격이에요. 이건 뭐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비싸게 팍 들어갔다가 일정 시간이 들어가면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IT 제품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예를 들어서 TV 같은 경우도 초기에 제품은 굉장히 비싸게 팝니다. 비싸게 팔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격을 뚝 떨어뜨리죠. 그죠? 핸드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신모델은 굉장히 비싸게 팔았다가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기존 모델 가격을 확 떨어뜨리고 신모델로 가격을 비싸게 하죠. 그죠? 그게 스키밍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침투 가격은 저가에서 고가로 가는 거. 스키밍 가격은 고가에서 저가로 가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 전략은 고객 입장에서, 제품 입장에서, 시간 입장에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여섯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고 다음 주에 판매 촉진, 사피 마지막 부분, 그 다음 유통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